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개혁의 지도와 함께 참여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 대통령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습니까?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이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준비한 두 주째 4위와 8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준석 효과에 힘입어서 연일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본격적인 당내 주자 챙기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오전 서울시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출근하고 나서 오늘이 언론이 제일 많이 이 방에 들어오십니다. 정말 유쾌한 변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시의 이렇게 당의 지도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회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의 시정의 성공이 우리 대선의 첫 번째 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바뀌겠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때 저희는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갑자기 생태탕이 생각이 나네요. 예. 저기서도 이제 생태탕 얘기가 나왔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이준석 대표는 서울시정 성공이 대선 승리의 첫 번째 키다. 두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서울시장이 재보궐선거로 인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선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는 서울 시민들이 한번 바꿨는데 잘하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지금도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전임 박원순 시장 대비했을 때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 더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보수 야권의 대선 가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꿨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거나 오히려 더 불만이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대선에도 먹구름이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발언이고 오세훈 시장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보다 앞서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생태탕 생각난다고 웃은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을 타겟으로 민주당이 거의 선거 기간 내내 생태탕 네거티브를 했습니다. 그런데 표심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죠. 거의 20%에 가까운 표차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불거진, 우리가 앞 순서에도 다뤘지만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엑스파일이나 이런 네거티브도 오 시장의 생태탕 네거티브와 마찬가지로 대선 판국에서 큰 표심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이 비유법을 이용한 지원 사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캠프의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아서 여러 일을 했습니다. 당시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키 크죠, 잘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세훈 후보에 대해 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디 돈 많은 집 자식 아니야. 민주당 선대위에서 오세훈 후보를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당신 편의점 알바해봤냐? 제가 그래서 답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어렸을 때 강북구 삼양동에서 판자촌에 살던 사람이다. 너희는 오세훈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45세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이번 선거를 미래와 과거의 대결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영선 후보! 지지율표를 보십시오! 당신을 가장 싫어하는 세대는 20대이고 60대이고 70대입니다. 당신은 과거도 싫어하고 미래도 싫어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 유세에 참여했던 이준석 대표 모습입니다. 네, 최 교수님,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오세훈 시장, 오늘은 또 뭐 원희룡 지사와도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언급이 있지만 일단 당내 주자부터 먼저 챙기자. 이게 이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 첫 번째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당내 주자들을 키우는 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엑스파일 사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그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파장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기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기대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 플랜 B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당내 주자들을 키워서 당내 주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것은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윤 총장을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결국 당내 주자를 키우는 것은 윤 총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3지대에 머무를지 입당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본 당내의 여러 이제 대권 주자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있으니 들어오시라라고 하는 압박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서울시청 찾아간 이준석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만나볼 텐데요. 이준석 효과 일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소 묻힌감이 있었던 김기현 원내대표의 과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뒤늦게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화면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문 대통령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습니까?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험생 되겠습니까? 청년 세대 일자리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빚까지 청년들에게 또 넘겼어야 우리 선배들이 면목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빼앗아간 것 일자리만 아닙니다. 집도 빼앗아갔습니다. 국민들 지금 주택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은 안 받고 그대로 간답니다. 누가 더 위선적으로 거짓말 잘하는지 속이자.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녁 있는 삶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녁 밥이 있는 삶 먼저 챙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저 국회 연설이 사실 유튜브에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부 누리꾼들은 뭐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좋은 댓글만 뽑아보면 이런 분인 줄 오늘 처음 알았다. 지루해서 끝까지 안 보는데 보통 속도로 정주행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 국민의힘의 지금 호재들이 가득하니까 이런 분위기도 연출이 되는 거겠죠.